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교육자치. 경기도의회에서 이 분야 성과를 올리기 위해 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 실현이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총국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원 안광률입니다. 네. 일단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부활 30년째이지만 지방교육자치라는 용어는 사실은 좀 낯섭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시작된 지방자치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주민 친화형 행정을 선보이면서 성장해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분권의 발전 속도에 비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미진한 분야로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국가 단위의 공통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인해 국가의 독점적 사무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고자 2009년부터 시도교육 감의 주민 직선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방교육자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이 생각하는 교육자치는 단순히 교육부의 사무를 교육청에 이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교육청이 자체 편성 가능한 예산에도 제도적 한계가 많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 지역에서는 학생이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지자체 행정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등한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나 아이 돌봄, 방과 후 학교 등의 문제가 줄곧 제기되고 있어 이제는 이제 근본적인 지역 중심의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행정, 지자체 행정과 또 교육이라는 부분을 딱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 자치를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현재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제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이제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해선 지역 단위의 교육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교육청과 학교의 폐쇄적 문화가 견고한 상황이고 또 교육청이 지자체를 교육경비 보조의 파트너로만 인식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학교 환경 개선, 체육관 신설 등 지자체의 도움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에서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이 같은 지자체의 지원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학교 시설물, 이를테면 운동장이나 체육관, 도서관의 개방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지원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고 자랑이어야 합니다. 또한 마을의 모든 자산이 학교로 투영될 때 학생들은 제대로 보호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줄곧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사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지원이 된다면 정말 교육 현장에도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이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많은 분들이 교육 격차가 커졌다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이 같은 재난으로부터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가끔 학교가 휴업을 하였거나 또는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교육 재난으로 간주하여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요. 구체적인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액, 지급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유행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번 9월 회기에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추경 예산안에는 학생 1인당 5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해당 예산안이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2학기에 도내 모든 학생들은 5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난 본회의 자유 발언 가운데 좀 화제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짚어내시면서 지금 현실과 학교 성교육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시흥시에 있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시흥 학생의회가 있습니다. 그 의회 학생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게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가 현실과 동떨어진 성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성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학생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았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 말은 즉 뭐냐, 성교육이 교과 과정에만 존재할 뿐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지루하게 생물학적 지식만을 나열하거나 주입식 교육으로 구성되어서 정작 학생들은 성교육을 받았어도 전혀 성교육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는 지금 급격히 변해서 삐뚤어진 향락문화와 성문화 풍토를 보이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올해 초에 학교 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하였고요. 조례를 조금 성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현재 학교 성교육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TF에서 대안이 마련되면 조례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좀 전해지면서 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두 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 간의 대립이 팽팽했는데 이들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셨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가능하셨는지 그 내막이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원님. 네, 현재 이제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는 교원, 또 지방 공무원, 교육 공무직원 등 신분이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른 처우도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구성원들 간의 편견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상호 불신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교육행정위원회가 경기도 교육청 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또 때마침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또 공무직 정원 규정 및 운영 규정의 개정을 둘러싼 갈등 등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정책에 따라 첨예한 노사 갈등을 보여온 사안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갈등 관계를 중재하는 것도 도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를 대표해서 중재에 나서게 되었고요. 해결은 했습니다만 한때는 이제 양쪽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안은 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재를 하는 것도 도의회의 역할이자 또 선출직 의원들이 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사실 또 그러다 보면 양쪽으로부터 원망도 듣기 때문에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국은 중재를 이뤄내신 부분 참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구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시흥이신데 여기 정말 교육 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시흥은 다른 지역과는 이것만큼은 좀 다르다. 이런 특징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시흥은 이제 성숙한 시민사회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오래전부터 민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왔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10년 전 처음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한 6개의 시군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시흥을 꼽을 정도로 시흥은 민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자랑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교육 협력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시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비해 교육청의 교육 자치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흥의 경우에는 올해도 시흥 교육 포럼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민관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공동체의 시각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 교육 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교육당국의 책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흥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바로 학교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가 필요한데 제대로 때에 맞춰서 건설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학생들의 교육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학교 신설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의 기준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하나를 지으려면 땅값을 제외하고도 한 250억 이상이 투입되는데요.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들어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투심의를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이라는 특성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신도시 같은 경우 학교 2개가 꼭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1개만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1개 학교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막 개교한 학교인데도 늘어나는 학생을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 증축을 하고 있고 과밀학급, 가대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학교를 30학급으로 지어놓고는 60학급이 넘는 학생을 수용하라고 하니 당연히 학생들의 교육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특히 시흥 문정복 국회의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부 중투 심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도 학교가 필요한 곳에서는 꼭 짓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아직 시흥에는 학교 신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학교 신설 문제 말씀하신 대로 시흥뿐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 곳곳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도 반드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흥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들이요. 노후 신호등 정비라던가 건널목의 음성 안내 시스템, 또 어린이 공원 등등 주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신 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어떠신지요? 좀 교육행정의 소속이라서 사명감이 더 높아서 이렇게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경기도의원으로서, 시에 부족한 예산들을 더 확보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예산이면 다 같은 예산이지 국비, 도비, 시비 구분이 중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선출직 의원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사업인 거죠. 즉 도의원인 제가 많은 도비를 확보해서 시흥에 가져가야만 시흥 시민을 위한 좀 더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도비를 확보할 때 저는 시흥시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시급히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면 우선해서 그 사업부터 도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왔는데요.
사실 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하다 보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무리 사업의 효과성이 좋아도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로 뛰면서 찾아내서 도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저희 OBS 시청자들 그리고 시흥 시민들께 말씀 좀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에 개학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개학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학교가 매뉴얼화된 방역 조치를 통해 안전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교육위원으로서 관심 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시흥 토박이 출신의 선출직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한 애착도 남다른데요.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 제대로 일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민과 시흥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